안녕하세요. 달팽이 선생님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삼성전자 없어요? 하이닉스도요? 어쩌나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2026년 들어 한국 증시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오르면서 이 주식이 없는 사람은 왠지 혼자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흥분의 열기에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노년 세대에게는 한동이 통째로 부으려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걱정이 되어서요. 먼저, 왜 노인도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됐을까요? 이전 일화에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드렸어요. 10년 전에는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단팥빵이 지금은 2,000원입니다. 지폐는 똑같은데 살 수 있는 양이 반으로 쪼그라든 것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돈을 가만히 쥐고만 있으면 해마다 그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기에 우리는 저축만 하면 인플레이션에 잡아먹힙니다. 좋든 싫든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와 투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혹 투기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요즘 증시가 좋아지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묻지마 투자입니다. 회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사는 것입니다. 이거 사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을 마치고 전문가를 통해 전망도 충분히 알아본 후 투자를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큰 변수로 낭패를 보는 것이 투자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어설픈 감으로 투자를 한다고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뉴스에서 좋다던데, 친구가 샀다던데, 이건 투자가 아니죠.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지금처럼 모두가 흥분해서 달려들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둘째는 빚을 내서 하는 투자, B2입니다. 현재 빚을 내서 산 주식 규모가 38조를 넘어서 사상 최대입니다. 빚을 끼면 같은 하락에도 내 돈은 훨씬 빠르게 녹아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반대 매매죠. 신용이나 미수 같은 빚으로 산 주식이 일정선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내 동의도 없이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매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제 매도가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주식이 강제로 팔리고 그게 또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주가 하락의 도미노 현상이라 봐도 되겠죠. 비탈에서 미끄러진 사람이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그 손이 오히려 옆 사람까지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반대 매매 규모가 한 달 새 3배로 뛰었습니다. 한 달에 7,900억 넘게 강제로 팔려나간 것입니다. 그 7,900억 속에 우리 가족 중 누군가의 돈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축만 했으면 이런 손해는 없었을 텐데 투자를 하여 이런 꼴을 당하다니? 투자가 잘 되면 대박이지만 이런 경우 모두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한탄만 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품의 하나인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꼭 경고드리고 싶은 상품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27일에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딱 한 종목의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갑니다. 그 종목이 1% 오르면 나는 2%를 벌고 1% 내리면 나는 2%를 잃는 거예요. 지금 이 상품 규모만 4조 3천억 원이고 이걸 산 사람의 92%가 개인입니다. 오르면 2배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지만 여기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금 1,000만 원이 있어요. 첫날 삼성전자가 10%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은 2배인 20% 올라서 1,200만 원이 됩니다. 순식간에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삼성전자가 10% 내리면 레버리지 상품은 2배인 20% 내려서 1,200만 원의 20%인 240만 원이 깎여 960만 원이 됩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제자리에 왔는데 내 돈은 96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주가가 계속 출렁거리기만 해도 내 원금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구조를 가진 괴물입니다. 연속으로 빠지면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37%까지 갈 수 있으니 원금 손실이 큰데 빚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막아야 했는데 후회된다고 말했겠어요? 감독 당국 수장이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면 이미 그 위험성은 충분히 증명된 것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죠. 홀짝을 맞추는 도박판의 베팅이죠. 돈을 벌었다 해도 투자는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여지를 두어야 합니다. 여지라는 말을 명심해 두면 좋겠습니다. 삶에 있어 어느 경우에서나 여지는 꼭 필요한 말인데 투자의 관점에서도 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지는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슴에 새겨야 할 최고의 명언이자 철학입니다. 투자할 때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말은 워런 버핏이나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세계적인 투자 거장들의 생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한자로 보는 여지의 본뜻은 남을 땅지로 어원 그대로 풀면 남겨둔 빈 땅 혹은 여유로운 자리라는 뜻입니다. 꽉 채우지 않고 비워둔 방 혹은 건물을 지을 때 빽빽하게 짓지 않고 정원이나 공터를 위해 남겨둔 땅을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이 남겨둔 빈 땅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다음은 투자의 관점에서 본 여지의 세 가지 해석입니다. 현금이라는 여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입니다. 투자를 할 때 가진 돈을 한 번에 다 써서 주식을 사버리면 시장이 흔들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에 항상 20에서 30%의 현금을 여지로 남겨두면 주가가 갑자기 폭락했을 때 남들은 공포에 질려 울며 겨우 손절할 때 지혜로운 투자자는 그 남겨둔 여지의 땅에 싼 가격으로 좋은 주식을 더 심을 수 있어요. 즉 현금이라는 여지는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됩니다. 생각의 여지는 시장의 과열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입니다. 남들이 흥분해서 달려들 때 똑같이 흥분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시장이 지금 광기에 휩싸인 것일지도 모른다. 는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어야만 불나방처럼 최고점에 뛰어들어 상처받는 비극을 피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안전 마진이라는 여지입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안전 마진을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 1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7천 원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액 3천 원이 바로 여지입니다. 내가 기업 분석을 조금 잘못했거나 시장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도 이미 3천 원이라는 여지, 즉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 원금이 다치는 일을 막아줍니다. 느리지만 안전하게 걷는 달팽이처럼 여러분의 투자에도 반드시 이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꽉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좋은 것을 담을 수 없듯이 투자에서도 여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다음은 노년 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노년 세대도 투자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투자의 원칙은 더 엄격해야 해요. 첫째,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하세요. 생활비, 비상금, 의료비는 절대 투자 자금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빚을 내서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노년기의 비투는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도 나름이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은 누가 봐도 아니죠. 셋째, 레버리지 상품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르면 2배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리면 2배 손실이라는 말이 훨씬 더 현실이죠. 설마 지혜로운 노년 세대인 우리가 그런 것을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넷째, 남들이 흥분할 때 우리는 차분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뛰어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지혜겠죠? 달팽이는 몸을 바짝 낮추고 움직이기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심 때문에 발을 높이 들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 세대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라는 여지가 없습니다. 명확한 길이 안 보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노년의 궁핍은 피해야 되잖아요. 빠른 길을 찾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내 발로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이 훨씬 낫고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원칙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 투자자의 모습이죠. 얼마를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는 날까지 노년의 품격을 지키려면 어떤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돈과 건강이 받쳐주는 노년이어야만 행복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달팽이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